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2조 6,300억, 전년 대비 62% 증가. 올해 3분기 방산 부분 호실적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3분기 기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한 3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부분 호실적을 바탕으로요.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. 영업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4,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자그마치 전년 대비해서 457%나 증가한 수치인데요. 특히 방산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7%와 715%까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문별로 요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전체 요약부터 먼저 하고 갈 텐데요. 방산 부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두드러지는데요. 최근 국제 방산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방산 생산 체계 효율성 덕분에 이 실적이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해외에서 K9 자주포랑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 수출이 실적 향상에 중요한 요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방산 부분이 실적을 이끌고 있고요. 또 하나인더 한다 줄여서 하나인솔이라고 하겠습니다. 하나인더스트리트 리얼솔루션즈의 인적 분할로 다른 사업 부분의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러한 실적이 방산 부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또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구조가 전체적으로 방산 부분에 확실히 강화됐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방산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7%나 증가해서 1조 6,500억이라는 기록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4,300억 원으로 무려 700%나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. 중요한 것은 배경이겠죠. 주요 원동력이라고 하면 폴란드 대규모 K9 자주포랑 천무 수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에 한몫을 했고 그것을 수익성을 또 증가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항상 경쟁력으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. 방산 부분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군비 증강 기조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덕분에 이렇게 매출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같은 기조에 올해 이미 인도된 천무 물량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또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도 추가 물량이 또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통해서 방산 부분을 봤을 때는 연말까지 견조한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방산 부분은 K9 천무와 인도 물량이 올해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방산 부분만큼은 또 지속적인 성장이 확실하게 그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. 올해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순차입금이 피크를 기록을 했는데 내년부터 분기별로 일정하게 인도 물량을 배치하면서 자금 관리를 안정화할 계획입니다.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안정적으로 흐름을 유지하면서 차입금을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운전 자본이라고 하면요. 이게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재고나 미수금, 그러니까 고객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운전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?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늘리거나 해외 수출하면서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은 이 운전 자본이 늘어난다.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난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어서 볼 수 있는 순차입금은 무엇이냐? 이것은요, 기업이 빌린 돈에서 현금을 뺀 금액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요, 빚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감했다. 그래서 순차입금 관리는요, 기업이 이런 빚으로
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뜻하는 건데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돈을 한 번에 많이 빌리는 것보다 분기마다 꾸준히 인도 물량을 맞춰서 좀 나눠서 맞춰서 빌리면 이자 부담이 줄죠. 그러면서 자금 흐름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. 요 뜻이다.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에 정기적으로 수출 물량을 인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운전 자본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을 필요가 없어져서 이자를 안전히 차분히 관리를 하면서 빌린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.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산 부분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번엔 항공우주 부분을 보겠습니다. 상대적으로 항공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% 증가를 했습니다. 4,7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 손실면에 있어서는 60억이 적자로 전환을 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개발에 RSP, 그러니까 위험 부담 생산 형태로 참여했는데 GTF라고 기어드 터보팬인데 이게 엔진 손실이 조금 반영이 된 탓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항공 엔진 개발 비용이 조금 컸고 RSP, 그러니까 수익성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. 항공 부분은 방산 부분과는 좀 달리 수익성 유지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도 항공 산업이 워낙 또 고비용 구조랑 또 치열한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 부분 실적 개선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될 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살짝 추가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요. 이 GTF 엔진과 RSP 이런 것들 GTF 엔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요거는 최신 고효율 엔진으로 수요가 조금 있는데 초기 개발 생산 단계에서 워낙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엔진 프로젝트 RSP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비용과 리스크를 제조사와 분담하면서 수익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이게 항공 부분 수익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전 과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다른 부분 성장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또 항공 부분의 특성상 또 방산 부분과는 달리 워낙 고비용 개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걸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관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3분기를 또 바탕으로 또 4분기까지 앞으로 전망을 또 간단히 정리를 해 볼 텐데요.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안정적인 수출과 내수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은 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내다보고 있고, 내년에도 K9 천무와 인도 물량이 올해보다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에도 방산 수요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또 다만 아쉬웠던 항공 부문 실적이 또 중요한 회복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랑 운전 자본 효율화가 조금 필요하다라고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나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내년부터는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서 방산 수출 확대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반대로 또 체크해 주실 부분은 현재와 과정에서 비용 관리랑 생산 구축 과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